자, 이 글로벌 호구, 여러분 이 말 기억나실 거예요. 한 몇 달 전이었습니다. 이 김어준이가 하는 TBS의 뉴스 공장, 사실 교통방송에서 이런 식으로 좌파 나팔 방송 하는 거, 이거 정말 끝내야 됩니다. 정권 잡으면 교통방송 없애야 됩니다. 아니면은 교통방송을 정말 시사하고는 관련 없이 다른 뭐 특화된 방송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요, 이 좌파 연예인들이 다 챙기고 앉아서 DJ 하고 있죠. 그 낙타 같은 애, 김규리한테서 이름을 뺏어온 김민선이라는 애, 뭐 청산가리를 먹는 게 낫다고요. 미국 소고기 먹는 게. 그러면서 지는 미국에 가고 미국 소고기 버거 먹은 사진 올리고, 응? 그리고 저는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커피숍에 있는데 바로 옆에 김민선이라는 애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뭐 뇌송인이 뭐 청산가리 없었을 때요. 근데 저는 참 놀랐던 게, 이제 화장을 안 하고 민낯으로 이렇게 왔는데 피부가 굉장히 안 좋고, 그러니까 피부가 안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술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생활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연예인 같은 경우는. 왜? 아니, 우리야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정말 일 열심히 하는 분들이 피부 나쁜 경우 많죠. 저도 뭐 그렇고. 그런데 나쁘진 않아요, 저는. 잘 먹어서. 근데 김민선이를 보니까 그렇게 돈을 처발리는 연예인인데 완전히 이렇게 막 왜 술 마시고 막 이런 게 냄새도 나고요. 근데 김민선이가 그러니까 바로 제 옆에 앉았어요. 그래갖고 말하는 게 다 들리는데 그 말하는 거에 저렴함에 굉장히 놀랐어요. 응? 그리고 반말 찌꺼리를 해요. 무슨 뭐 매니저인 것 같기도 하고 방송사 PD인 것 같은데 반말 찌꺼리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나이도 꽤 위인 것 같은데. 근데 놀랬던 거, 전혀 이쁘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 화면이 잘 받는구나. 와, 분장의 마술, 제가 조명의 마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김민선에 대해서 이른바 문바 달좀 사이트 맘카페에서는 김민선 너무 예뻐요, 선녀 같아요, 리즈예요, 이런 게 매달 칭송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영애 씨가 남편하고 같이 뭐 정진석 의원 뭐 선거 유세하는데 같이 따라다니면 이영애 이제 할머니가 다 막 이영애 외모 폄하하고, 이게 이제 맘카페 이제 수준인데요. 이 김어준이 나온 방송에 지금 김현종 안보실 제2차장이라는 사람이 출연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일본하고 한국하고 사이가 엄청 나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어준이가 미국한테 한일 갈등을 좀 중재 좀 하라고 하면 어때요? 낄낄낄낄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김현종이라는 사람이 미국한테요, 그러면 청구서 엄청 날라오죠. 우리가 뭐 글로벌 호구 될 일 있나요?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글로벌 호구 인증이 쫙 그냥 떴었어요. 글로벌 호구, 정말 호의를 베푸면 호구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 글로벌 호구 안 되겠다고 그렇게 김현종이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김현종이 도대체 이 사람만큼 제가 실망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이 국회 통해 있을 때 이 사람하고 대화도 해보고 참 브라이트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아버님이 대사였는데, 아버님은 물론 호남이에요. 하지만 이분 아버님하고 제가 한일의원연맹으로 여행도 갔는데 엄청난 보수예요. 아주 노무현이라면 치를 떨었어요, 이분이. 그랬는데 하여튼 이제 운명은 이렇게 돼가지고 또 아들이 이제 통해통 통상교섭 본부장, 이게 장관 자리를 꿰차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말이 많았는데 저는 실력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장관까지 한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글로벌 호구가 뭡니까? 더구나 방송에서. 우리 유튜브야 지네들이 글로벌 호구 얘기를 했으니까 글로벌 호구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 요루아 아케루님 외모 비하 발언 좋습니다. 아이고, 저는 그렇게 외모에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화장을 참 여러분에게 공들여 합니다. 왜? 이거는 방송을 한 사람으로서 예의고, 제가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맨 얼굴로 방송을 하면 안 돼요. 저도 좀 페인트 칠을 해야 돼요. 나이가 있으니까. 제가 아마 20대 30대라면 민낯으로 방송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화장하는 거 너무 싫어하니까. 하지만 여러분에 대한 제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제 글로벌 호구로 다시 돌아가가지고요. 자, 이 글로벌 호구가 될 일이냐? 그건 뭐냐? 미국한테 돈 줄 일이냐? 했더니 이것들이 미국한테 직접 말하자면은 뭐 이 수입을 뭐 많이 해준다든지 뭘 사주고 이런 공식적인 하나의 외교적인 그 호의 표시가 아니라 뒷구멍으로 돈을 엄청 쏟아부은 겁니다.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가요, 세계에서 제1위로 미국 워싱턴의 로비스트들한테 돈을 제일 많이 갖다 바친 나라인 거예요. 아니 뭐 로비 좀 하면 어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로비스트가 우리가 뭐 린다김만 떠올라서 좀 너무 나쁜 거고, 미국에서는 로비가 합법적으로 돼 있다. 로비는 좋은 거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만 로비까지 할 일이면은 심각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왜 로비를 하지 안 해도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로비스트까지 고용하고 그것도 무려 이 돈이 1억 6,551만 달러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2천억 원. 뭐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5억 달러 언더머니를 줬는데 이거에 비하면은 1억 6,551만 달러. 이거 껌값이네. 껌값 아니에요. 세계 제1위입니다. 지금까지요, 세계에서 제일 로비를 많이 한 나라, 이런 나라는 이제까지 이렇게 통계를 보면 1등이 일본이에요, 여러분. 2등이 누구냐? 독일이에요. 독일이었어요. 근데 독일은 전후에 청산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에다가 다 머리 조아리면서 우리 독일이 홀로코스트, 대통령이 그 홀로코스트 거기에 가갖고 무릎 꿇고 사죄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에 대해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졌다. 이거 교과서에서 다 가르치고. 그러니까 독일 군대가 이 유럽 군대하고 다 같이 샹젤리제에서 군사 퍼레이드까지 했어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여러분. 그 나치 군대가 막 퍼레이드 하던 걸 봤던 이 프랑스, 뭐 영국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런데 독일 군대가 프랑스의 샹젤리제에서 퍼레이드를 한 걸 보면 독일이 사죄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초기에만 말하자면은 로비를 했고 그 다음부터는 안 했어요. 왜?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떳떳해진 거예요. 너무 지금도 뭐 떳떳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어쨌든 사죄를 하고 충분히 지금도 보상을 하고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일본은 사죄 안 하잖아요. 응? 뭐 우리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독일이 전후에 어떻게 배상을 했는가, 전후 청산을 했는가, 이거를 한 일본 그 작가가 쓴 책이 있는데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일단 일본은 교과서에 가르치지 않아서 지금 종군 위안부 문제가 아직도 일본의 발목을 잡고 있고, 강제징용 문제도 그것도 지금 일본이 물론 지금에 와서 그걸 가지고 국가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는 이 정부, 문재인 정부도 참 문제지만 일본도 그렇습니다.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진심으로 사과하면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어느 정도껏 해야 돼요. 지금 도대체 아무리 사과하고 사과해도 표현이 어쩌다 덜 미안해한다 이러지 맙시다. 우리도 이제 새롭게 나아갑시다. 미래를 향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책이 내일은 우일이에요. 내일은 일본이 친구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한테도 이득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이란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보면 사이 좋았던 일이 더 많습니다. 그 기간에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잘 뭉쳐야지 대북 핵무기 위협을 공동 대처할 수 있어요. 문재인 정권 빨리 몰아내야 됩니다. 다음에는 일본하고의 관계 개선을 할 수 있고, 적어도 일본어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주일 대사가 가야 되고, 외교부 장관도 일본에 대해서 이해가 깊은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강경화가 일본에 대해서 뭘 알아요? 너무 무식하죠. 제가 진짜 강경화 생각만 하면. 근데 어쨌든 이 우리가 글로벌 호구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자면은, 그래서 일본이 1등을 했는데 그 전범 국가였고 일본이 감출 게 많고 이래서 1등을 했는데 그 1등 자리를 대한민국이 딱 차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보다 우리가 돈을요 거의 100만 불을 더 쓴 거예요.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은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문재인이 김정은한테, 아 동생 있잖아, 내가 드디어 일본을 물리쳤어. 너나 나나 일본 싫어하잖아. 너 뭐 일본 스시 좋아하고 또 우리 마누라 일본 다도 배우고 이랬지만, 강욱이는 렉서스 아직도 타고 그랬지만 그래도 일본은 우리가 용서할 수 없잖아. 태년이가 말 잘해두구만. 일본이 땅을 치고 후회하게 해주겠다고.
근데 이번에 드디어 글로벌 호그 1등 먹었어. 일본 로비 제치고 우리가 2천억 원 써가지고 미국에서 의원 로비 1등 했어. 근데 동생 그거 알지? 이 형아가 너 때문에 한 거야. 우리가 로비한 주제가 뭔지 알아? 북한 제재 풀어달라. 두 번째,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 풀어달라. 그 다음에 트럼프하고 너하고 또 한 번 만나게 해달라. 그거 내가 형아가 얘기를 한 거야. 왜? 아무래도 트럼프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바이든이 되면 얘는 또 오바마처럼 전략적 인내라고 해가지고 북한 문제는 그냥 제쳐두고 보지도 않고 너도 상대 안 해주면 어떡하니. 그래서 형아가 트럼프하고 너하고 또 한 번 만나야 된다고. 이 로비하느라고 제재 풀어주고 너한테 달러 호주머니에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트럼프 너 또 한 번 만나게 해주려고. 나 2천억 썼어. 오로지 너를 위해서. 아마 이렇게 전화하고 싶어서 몸살이 날 거예요. 근데 정은이가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서 또 지 입으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촉진자가 또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북한과 미국과 그 다음에 한국의 촉진자가 되겠다. 촉진자는 개뿔. 북한 코로나 확진자입니다. 이 정도면. 문재인은 북한 코로나 확진자예요. 무슨 얼어 죽을 확진자입니까? 그 촉진자입니까? 근데 여러분 문정인이가 이런 말 했죠. 북한 연락사무소는 도발이 아니다. 왜? 연락사무소 폭파한 거는 북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 미친놈 아닙니까? 그 건물은 우리 건물이에요. 우리가 돈 들인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매국노입니다. 문정인이는. 우리 최대표님께서 어저께도 후원해 주셨는데 오늘도 슈퍼챗으로 최대표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최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이러면서 문정인이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나쁜 놈은 볼턴이다. 그 다음에 아주 추한 놈은 더러운 놈은 아베다. 괜찮은 놈은 트럼프다. 이런 말 한번 하잖아요. 볼턴 나쁜 놈, 아베 추한 놈, 트럼프 괜찮은 놈. 이러면은 로비 회사에다가 2천억 원씩 들어가지고 1억 6천만 불 들어가서 아무리 세계 1등의 글로벌 호구 외교 그 로비를 하더라도요. 한 방에 가는 거예요. 듣는 사람 기분 나쁘네. 아마 공화당의 골수 분자들은 볼턴 회고록이 라이트 맞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또 좌파들인 민주당 지지자들, 민주당은 사실은 좌파라고도 볼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트럼프가 괜찮다고? 저런 이러면서 문정인이 또 뭐라고 할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대통령 특보라며 그러면 문재인이가 시킨 걸로 말하는 거네.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문재인이가 뭐 말하면 저거 문정인이가 또 전화로 불러줬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미국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정말 글로벌 호구 로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로비 회사들은요. 딱 보고서 로비한 흉내만 막 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북한에 제재 풀어주고 그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 이거 촉진해주고 이런 로비가 안 된다는 거. 문재인이가 북한 바이러스 확진자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비는요. 정말 문제인 거예요. 네.